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경북 구미에 가서 거기에 가니까 그 뭐 전환길과 그때 그 무리들이 가가지고 구미에서 어떻게 군중 집회를 했었죠. 거기에서 전두환과 박정희와 대등한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그런 어떤 그 이철우 그 경북지사라든지 등등 그쪽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했을 겁니다. 다 같은 동급이다라고 얘기를. 전두환과 박정희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은 뭐 정당하다 이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계엄 뭐 독재자죠, 그죠? 독재 길로 갔던 독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독재를 추구한 사람 아닌가? 같은 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자 박정희와 전두환 이 두 사람은 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 사주를 뭐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왜 하냐면, 배워가지고 자기 사주를 자기가 보려고 그런다라고 그러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 추명을 제대로 공부하면 자기 자아를 아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자신, 그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조카가 이제, 여식이죠. 조카가 이제, 여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내가, 물론 만나보지도 않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생년월일시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저 보고, 괜찮은 사람이네. 뭐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렇듯이 이렇게 그 사람의 본질을 이제 파악하는 데 참 중요한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방송에 올려 봤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에 윤석열의 사주죠. 그죠? 윤석열의 사주 이 특색은 상관, 그죠? 상관이 투출되어 있고 상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자진 수국이 되어 있고 이 사주는 이 진짜가 그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이것이 개수가 여기에 투간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실은 이 정인이나 편인이 말이죠. 경금을 생해 주어 가지고 이 경금이 사실상 뿌리가 없고 경금이 약합니다.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경금이 약한 데다가 상관이 왕성하니까 굉장히 상관 설기가 심합니다. 심하단 말이죠. 뭐 경진이 돼가지고 개관이 돼서 어쨌든 강렬한 어떤 저걸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나를 북돋아주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 진짜가 있어서 이 수의 기운이 신자진 수국을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경금이 약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견이 떠 있어서 이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무관의 상관이 거광하고 경금일주가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 본질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 사주는. 이 사람의 존재가 말이죠. 존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는 본질적으로 상관상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본성이 좀 프리하고 그죠? 프리한 성격을 가지고 좀 세상 사람을 좀 거만하다. 자기가 주변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관사주의 특징입니다. 상관상진의 어떤 상관이 강한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두환과 박정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전두환과 박정희, 이 전두환의 사주를 흔히 얘기해서 경금일주로 뭐 그런 식으로 막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게 전두환 씨의 사주입니다. 전두환 씨의 이 물숫자죠, 그죠? 계유일주란 말이죠. 계유일주, 물숫자. 지지에 계유일주가 축월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신미년 신축월 계유일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엇이 전두환 씨의 이 족보에 보면 전두환 씨의 이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절대로 이 전두환 씨의 이 사주가,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전혀 뭐 어떤 그 왜곡시켜 놓은 사람이 뭐 전두환은 뭐 일간이 경금이다라고 그렇게 엉터리 사주를 뭐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계유일주입니다. 계유일주. 다시 말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고 좀 엄적인 성격마저도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런데 여기에 월간에 신축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관이 걸려 있단 말이죠. 어떤 결단이라든지 결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 편관, 월지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어떤 결단이 내리면 자기 고집대로 할 뿐만 아니라 좀 세상을 이렇게 편관, 월지에 편관이 있고 심각한 사람은 세상을 조금 우습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쉽게 해서 옆에 사자를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호랑이를 자기가 제압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니까 세상을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니까 조금 세상을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이 개수란 말이죠. 개수는 이 오행 중에서 가장 유약한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유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유약하고 요게 신금이 이 사유축이 되니까 인수가 굉장히 강하죠. 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성이 굉장히 강하면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 80년대 그때 그 당시에도 주변에 자기를 북돋아주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규하까지 포함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주에서 나와 있듯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은 강탈한 것이 아니라 최규하의 후계자다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최규하의 후계자다. 자기의 어떤 결단과 어떤 협박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축을 지금 합거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받들어주는 그런 형상. 쉽게 해서 자기의 주변에 자기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인성이라는 게 부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환의 인물은 이제 낳는 시에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성이 굉장히 강하고 무게 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되고 그가 일사단에서 사단장으로 해가지고 뭐 급격한 어떤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주의 어떤 형성과 대운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사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이 관성이 굉장히 어떤 무게감 있게 이 사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성이 있는 자와 관성이 없는 자하고는 전혀 그 성향과 그 사람 됨됨과 전혀 다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경신 일주니까,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신 일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과 뭐 전도하는 이 성향상 세금자 경금 일주니까 좀 유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면은, 이 박정희도 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관이 강한 관이 연주의 정사 불화자 이 정사 연주로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관성이 있는 자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절제와 그 어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안단 말이죠. 프리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어떤 뭐 인생의 행보를 걷다가 그 어떤 불운에 의해 가지고 그가 굉장히 어려운 나락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두환과 박정희는 유사합니다. 그 성향이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윤석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윤석열과 박정희와 뭐 전두환은 같은 급이다. 뭐 같은 어떤 뭐 기상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그 대구 구미에서 그 이철우라든지 뭐 그런 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한마디로 뭐 분별력이 없는 소리죠, 그죠? 분별력이 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특히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데 전두환을 두고 그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러니까 1980년도 그때 그 당시에 구테타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죠. 구테타를 하려고 그러면 결단의 어떤 순간이 와야 되고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존재, 위인이라 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왔듯이 전두환은 그 결단력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수가 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자, 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장. 수가 왕성하면 그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죠. 자기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물의 성질이 뭡니까? 굉장히 그 강의 지형의 어떤 그 변화에 순응하면서 바닥을 흐르죠. 그죠? 바닥.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 지면을 흘러가는 것이 물의 성질입니다. 그죠? 물이 왕성하단 말이죠. 신금이 굉장히 이 개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개수 혼자가 있다면 안개라든지 뭐 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징이 되지만 이 개수가 왕성하기 때문에 물이 왕성하기 때문에 왕성한 개수가 무토와 그러니까 이 평관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능이 관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80년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존재라고 그러는 것은 결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결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박정희는 달라요. 경검. 결단을 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도 결단을 하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윤석열도 결단을 하는 존재였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게 신강하지 못해. 경검이 뿌리가 없고 신강하지 못해서 화의 기운이 들어올 때에 신강하면 괜찮습니다. 신강하지 못하고 얼목이 들어와서 경검을 묶어버리고 경검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경검이 쇠어 약해져 버리죠. 약한 가운데 상관상진된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목의 기운이 없을 때에 들어오면은 관제를 만난다.
이것이 언양 오행의 정리입니다. 올바른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정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존재란 말이죠. 여기는 굉장히 경금이 약한 존재고, 여기는 경금이 경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녀지동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강한 존재다 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있고 굉장히 강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박정희는 동급이 아니에요. 또 특히 관이 굉장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존재고, 전두환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경검은 이 전두환은 결단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보안사령관을 있으면서, 그러니까 군의 어떤 그 군 보안 문제,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감시하는 그런 문제 말이죠. 어떤 불순물자를 잡아내는 그런 문제, 아주 치밀한 계획적인 어떤 지혜로운 자기의 어떤 지혜가 넘치는, 내가 이러면 뭐 아반다고 얘기하려니 말이야. 그 군바리가 무슨 어떤 지혜가 있겠냐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수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럼 지혜가 있는 존재예요. 지혜가 많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존재다. 굉장히 상황 변화의 어떤 거기에 처세를 잘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이제 세간에 뭐라고 그러면 이 전두환 사주라 그러면 경검일주라고 그러면서 막 왜곡을 해놓았는데, 이게 전두환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80년 이후에 그냥 소설가들, 얼치기 정치평론가들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어진 그 80년 이후의 우리의 정치의 역사를 말이죠. 소설화 시켜가지고 지금 멋대로 각각해 놓은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질을 정확하게 알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전두환의 본질, 박정희의 본질, 윤석열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 사주를 한번 소개하면서 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예. 좀 이 방송이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조금 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